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소 시간입니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수처가 이르면 오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집행할 전망입니다. 어제 국회 법사위에 출석한 오동훈 공수처장, 2차 집행이 마지막이란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는데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잘한 일이 하나라도 있었습니까? 윤석열 피의자가 좋아하는 일만 계속해줬습니다. 그런 성과를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수사권도 없는 대통령의 내란죄를 가지고 사법부에서 정당하게 발부된 체포영장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해서 그 법치주의가 훼손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한 점에 대해서 공수처장으로서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국민들한테 매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2차 영장 집행이 마지막 영장 집행이라는 그 비장한 각오로 철두철미하게 준비해서 지금 공수처가 1차 집행에 실패를 하고 다시 나서는 만큼 다른 전략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번 집행 때는 좀 다를 수 있다고 보십니까?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은 좀 다르다는 의미는 양측이 동원하는 물리력의 수준이나 또는 대응이 좀 강한 강함의 정도가 달라질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불상사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공수처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철두철미한 준비를 통해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게 공수처의 존재 이유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수긍할 수 있는 수사 절차를 진행하는 게 공수처이기 때문에 지금 법치주의 말씀하셨는데 저런 말씀은 형식적 법치주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법원에 청구해서 영장을 발부받았는데 무슨 상관이냐. 그게 아니죠. 실질적 법치주의를 얘기하셔야 돼요. 검사라는 것은 공수처에도 검사가 있는데 인권을 보호하는 부분도 검사의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저 부분을 대통령이라는 수사 대상을 놓고 모든 걸 절차를 그냥 막 진행을 하는데 실제 대통령을 떠나서 만약 일반인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수처장 입장에서 보면 집행이라는 부분은 사실은 그 조사를 위한 절차이기 때문에 조금 더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 있다. 그리고 수사권에 대한 대통령 측의 여러 가지 반박 그런 논리들을 조금 더 무력화시킬 수 있는 그런 좀 적법한 절차를 통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하에 경찰에 이관하는 게 일단 맞다. 그러니까 공수처장은 수사권을 떼고 수사권에 대한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경찰의 수사권을 이첩하고 경찰은 검찰의 영장을 신청해서 하는 절차를 통하는 것이 맞지. 지금 이대로 가게 되면요. 지금 무장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경찰 특공대까지 나오고 있는 마당이기 때문에 이게 뭐 내전 상황도 아니고 따라서 이 부분은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런데 어찌됐건 서울 서부지법에서 영장을 재발부를 했고요. 그래서 공수처가 지금 그거를 이르면 오늘 집행할 것으로 보이는데 경찰 특공대 투입 가능성도 거론이 되고 있고요. 지금 관저의 경우에는 거의 요새화된 상황이라고 해요. 지금 무력 충돌 상황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가장 우려되는 것이 양측이 그 무력으로 충돌하지 않을까. 지난번에도 일부 충돌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일단은 필요한 것 같고 어쨌든 지금 그 법원에서 적법하게 영장이 발부가 됐다면 이 영장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물리력으로 막아서는 경호처의 모습은 좀 잘못됐다. 이런 부분들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고 특히 지금 대통령 관저를 이 버스 차벽을 세우고 철조망을 두르는 방식으로 해서 요새화하고 그 안에 지금 수백 명이 언제든지 들어오면 맞서겠다 하는 이런 지금 결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과연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공권력이 이렇게 지금 양측으로 나뉘어서 부딪힐 문제인 것인가. 그리고 지금 사실 이 법원에서 발행 적법하게 영장이 발부가 됐다면 일단 이것에 응하는 것이 어쨌든 법치주의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런 법치주의의 기본을 대통령께서 헌법을 수호하고 법을 존중해야 하겠다고 하시는 대통령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입장이 없다라는 것 그리고 이 방법을 갖다가 그대로 계속해서 고수한다라는 것 이런 것들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다만 지금 실질적 법치주의를 준수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런 논란 속에서 법원에서 영장을 재발부를 한 상황이고요. 이 사실이 알려지고 난 뒤에 지금 탄핵 찬반 시위대가 다시 관저 일대로 집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다 보면은 시위가 격화될 수 있고요. 충돌 우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위대끼리 또 충돌의 우려가 있고 그다음에 경호처와 또 경찰 간의 충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 규정 등을 다 지켜야 될 것 같고 첫 번째는 만약에 집행을 한다 그러면 경호처에 파견돼 있는 경찰 이번 수사를 통해서 파견된 경찰이 투입되는 것은 그럴 수 있죠. 수사관들이니까. 그런데 그 이외에 경찰이 투입되는 부분은
명백히 규정에 근거해서 투입돼야 될 것이다. 투입된다 하더라도 예. 첫 번째는 일단은 수사관들은 투입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봐요. 파견된 이외의 병력은. 왜냐하면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미 경호처에서 사건을 넘길 당시에도 이거 집행유예면 안 된다고 경찰 스스로 밝혔고요. 그다음에 경호처가 사법경찰 동원에 관련된 지휘를 못한다고 또 경찰이 밝혔기 때문에 두 가지는 안 됩니다. 그 법적 근거가 공수처법에 있는 협조 의무인데 이게 과연 협조인 것인가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부분도 면밀히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고 기동대는 동원하지 못합니다. 기동대는 사실은 뭐 현행법 체포에는 동원할 수 있다는 설도 있지만 예. 어쨌든 질서 유지 임무 이외에 영장 집행에는 동원하지 못한다는 거. 그다음에 특공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특공대도 뭐 총기 사용에 우려가 있는 곳에 예방적 차원에 동원할 수 있다라를 확대 해석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런 명백한 규정을 준수해서 집행에 나서야 된다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대통령 측에서도 보면 일단 의사표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컨대 지금 내가 이런 상황에서 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경찰로 사건이 넘어가고 조사 방법과 시기 등에 대해서 조율할 의지가 있다라는 의지 표명은 예. 변호인 등 통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그래야지만 일정 부분 경찰도 부담이 덜 줄고 그다음에 경호처도 줄고 시위대 입장에서도 좀 시위대 간의 압력이 좀 낮아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이렇게 계속 침묵을 지키고 있을 게 아니라 뭐 변호인을 통해서든 어떻게든 수사를 받겠다 이런 입장을 표명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수사를 받겠다라는 의지가 어떤 방식으로든 표명이 되면 예. 강제 수사의 필요성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임의 수사와 관련돼서 뭐 조사 방법이나 시기 등과 관련돼서 이제 조율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다음에 수사기관 관련해서도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다는 주장이니까 그럼 경찰로 만약에 넘어오게 되면 여하한 방법으로 수사에 협조할 의사가 있다. 이 정도 어떤 의사표시가 나오면 경찰도 또는 공수처도 다른 방법을 강구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뭐 이런 상황에서 여당 의원들 44분도 관저 앞에 모여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반대에 대한 입장을 표명을 했었는데 이를 두고 뭐 야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방탄에 나섰다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마 대통령 방탄은 아닌 것 같고요. 개인적인 생각은 이제 여당이라는 부분은 이제 대통령과 또 다른 또 정치적 환경 조성의 의무가 있어요. 지금 만에 하나 조기 대선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조기 대선에서 자당이 국민적 지지를 더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는 것인데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여당을 파트너 생각하지 않고 사실 괴멸시키려고 한다 이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유리한 정치 환경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그 앞을 막아선다고 하는 것은 안 맞다고 봐요. 그것은 경호처는 경호의 임무이지만 예. 국회의원들은 국회의원의 의무 내지 임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 부분은 본인들 의사표명 차원에서 근방에서 여러 가지 의사표명하는 것은 저는 당연히 가능하다고 봅니다만은 단체로 해서 경찰을 막아선다거나 하는 부분은 또 다른 어떤 시각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자제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여야 모두 공수처를 강하게 질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윤석열 대통령 1차 체포 영장 집행에 실패를 하고 혼돈을 빚으면서 공수처 수사력 또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지금 공수처가 사실 제 역할을 공수처 혼자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지금 경찰하고 국방부하고 같이 해서 공조본을 구성을 했다면 처음부터 이 공조본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 책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수처가 더 신경을 썼어야 됐다. 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되지 않으면서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여당은 여당대로 저희 수사 권한이 없다고 비판을 하고 야당은 왜 공조본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느냐 그리고 법원이 적법하게 이 발부한 영장에 대한 집행 이런 부분들을 못 해내는 것에 대한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지금 대통령께서 법 위에 군림하고 있는 거 아니냐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고 지금 어떤 피의자가 범죄 혐의 피의자가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는데 그 앞에서 무력을 앞세우고 저항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런 공권력이 지금 현재 이루어질 수 있는 유일한 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용산 관저하고 윤석열 대통령밖에 없다. 이런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지금 여당에서는 공수처가 사실상 이 윤 대통령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런 말까지 나오면서 지금 이 공조본이라는 법의 기관에 수사를 맡길 게 아니라 깔끔하게 경찰에 넘겨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공수처가 사실은 수사를 주도하고 있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예. 경찰이 주도하고 있고 공수처는 영장과 관련된 어떤 기능만 수행하고 있다. 이런 오해가 들 정도로 공수처의 역할이 미미합니다. 첫 번째는 체포영장 청구에 급급했어요.
왜냐하면 수사권이 있는지 여부의 논쟁을 떠나서 그 수사권을 행사하는 절차를 보면 일단 그냥 소환 통보만 계속했죠. 그 소환 통보에 대해서 수령을 전부 다 안 했거든요. 그렇다면 네. 그것이 적절한지 여부를 떠나서 수사기관이라면 이 조율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빨리 언제까지 변호인 선임해서 조율합시다라고 서로 간의 조율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통례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소환 통보 그냥 연달아 3번 해놓고 영장을 청구했단 말이죠. 자, 이런 부분은 체포를 위한 형식적인 절차를 채우는 거에 급급했다. 이런 취지로 보이기 때문에 마치 대통령을 끌고 가서 공수처에 어떤 기관의 위상을 높이려는 듯한 그런 행위에만 몰두한 거 아니냐라는 오해를 살 만한 거죠. 지금 여당에서 말하는 것처럼 진상규명이나 정말 대통령의 어떤 진술을 듣고 싶었으면 다른 방법도 무수히 많았어요. 또 하나는 보통은 이렇게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서면 조사라도 시도합니다. 서면 조사 시도도 안 했어요. 예. 동시에 저희가 보면 전직 대통령도 관련된 분들도 서면 조사합니다. 이재명 대표도 서면 조사한 적 있어요. 소환에 응하지 않아서. 다 이런 차차 단계별로 밟아가는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작정 체포영장을 밀어붙인 공수처의 수사 절차 분명히 잘못돼 있다. 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수사 역량이 좀 높고 수사권 관련된 시비가 없는 경찰이 맡아서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제 법사위에서는요,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발언을 놓고 파행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헌법재판하는 것이고 법원에서는 내란죄에 대한 형사재판하는 것이에요. 내란죄를 형사재판하는 법원에서 윤석열은 사형을 당할 거예요. 자, 2024년에 이어 2025년에도 이렇게 의사진행 발언을 가지고 이렇게 소란을 피고 그러면 정의를 선포합니다. 물론 내란죄 처벌 규정이 무기징역 또는 사형이라는 중형을 규정을 하고는 있지만 지금 국회 법사위원장이 이렇게 국회 안에서 마치 지금 이 탄핵 사건에 대해서는 계엄 사태에 대해서는 지금 탄핵 심판과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마치 확정이 된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건 다소 부적절하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가 나온 배경이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이제 이 헌법재판소에서 이 탄핵 행위 그 계엄에 대한 내란 행위를 집중해서 심리할 것이냐 아니면 내란죄라는 부분을 집중해서 심리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이 계엄의 그 내란 행위에 대해서 놓고 본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 위반으로 갈릴 수 있는 부분이고 네. 또 이 내란죄라는 부분을 평가하려면 그것은 이 헌법상의 내란죄를 판단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이 헌법재판소의 역할이 아니다. 이 부분을 얘기하는 과정 속에서 이 내란죄를 뺀다고 하는데 사실상 내란죄에 대한 평가를 빼는 것이지 그 12.3 비상계엄에 대한 내란 행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대해서는 충분히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을 이제 얘기하기 위해서 예.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얘기한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내란죄에 특히 이 우두머리로 되어 있는 사람에 대한 형량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이 3가지밖에 없는 것이고 그중에서 지금 12.3 비상계엄에 대한 평가는 내란에 해당된다라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 3가지 중에서 가장 중한 그 형량이 선고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얘기한 것인데 물론 저렇게 지금 법사위원장께서 그 아무리 회의 진행 중에 의사 진행 발언처럼 했다 하더라도 과한 부분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네. 어쨌든 지금 이 국민의힘에서 지금 이 헌법재판소가 판단해야 할 부분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강요하듯이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이 안 된다. 마치 이것이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 측과 같은 주장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저런 표현도 나온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주장은 지금 이겁니다. 내란죄를 뺀다는 말 자체가 맞지 않고 사실관계는 그대로인데 적용 법률을 달리하는 것뿐이다. 이런 식의 지금 주장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은요. 내란죄를 철회한다는 건 탄핵소추서 내용의 80%를 철회하는 거라면서 이 탄핵 심판을 각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재판의 기본을 보면
그 저희가 규범적 동일성이라고 그래서 사실관계 동일성뿐만 아니고 적용하는 법령까지 포함해가지고 동일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러면 형법 87조를 빼는지 여부와 관련돼서 상당히 달라지는 거죠. 또 하나는 내란죄, 내란 행위에 우두머리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예. 그 소추기결서에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란의 우두머리라고 하면 내란이라는 단어 쓰려면 내란죄가 성립해야지만 내란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거하고 달라요. 예를 들면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뇌물은 돈을 갖다 줬다, 안 갖다 줬다, 뭐 이런 식으로 또 표현을 쓸 수 있지만 내란이라는 것은 내란죄라는 형법 구성 요건에 해당해야지만 쓸 수 있는 거고 예.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주장이 안 맞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 국내심에서 저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은 본인들의 표결권이 침해당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국회에서 표결할 당시에는 늦다가 나중에 표결 이후엔 뺀다. 이거는 문제가 있다는 국회의원의 의원으로서의 주장인 것이고 정청래 위원장은 사실은 사과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소추위원단 단장이잖아요. 소추위원단 단장이면 소추 활동을 하면서 국회에서 위임하지 않은 것을 행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저 부분에 대한 먼저 사과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점령군도 아닌 분이 사실은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마치 장담하듯이 한다는 것은 수사기관과 법원을 지금 명령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건가요? 그런 부분은 하나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정청래 의원이 저 발언 배경은 뭐냐면 그런 국내심 위원들이 헌재에서 마치 내란죄가 얼른 성립돼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처벌되는 것을 빨리 처벌되는 걸 원하는 듯이 얘기한다. 이런 식으로 국내심을 또 모욕했어요. 이런 세 가지 측면에서 보면 정청래 위원장 그간의 언행에 불구하고 많이 단련돼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은 분명히 사과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 내란죄를 형법적으로 판단을 할지 여부는 오로지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달려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국회에서는요. 내란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 등 이른바 쌍특검법을 포함해서 앞서 거부권이 행사된 8개 법안이 재표결에 붙여집니다. 이에 대한 여야 입장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특검법 제2결에 반대한다면 국민에게 국민의힘은 내란 동조정당, 위헌정당이라는 인식이 확고하게 굳어질 것입니다. 15개의 그런 사건 의혹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수사하게 돼 있습니다. 즉 정부 여당 전반에 관한 특검법이기 때문에 당론을 유지하면서 부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쌍특검 법안이 재표결이기 때문에 200표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8명 이상의 의원이 동조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이번에 체포영장 집행 사태에서도 지금 탄핵에 찬성한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인사들도 이에 대해 비판을 했었던 만큼 지금 여야의 거리가 더 멀어진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여당의 동조표, 이탈표 더 얼마나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지난번에는 아마 내란특검법은 5표 나왔죠. 네, 맞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은 6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2명만 더 더해진다면 이게 아마 재의결에서 통과되는 이런 상황이 오는데 사실은 이제 특검법에 대한 그 국민의힘 의원들의 인식이 달라졌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이제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지금 체포영장까지 청구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럼 특검법의 목적이 뭐냐? 결국은 국민의 힘을 겨냥한 것이다라고 인식을 할 것 같고요. 특히나 김건희 특검법에 명태균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공천 과정이나 여론조사 과정 들어가 있으면서 여러 인사들이 연루돼 있다 이런 식으로 의혹 제기가 또 뒤따르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국내 힘을 겨냥한 특검이고 내란 특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계엄 선포 과정, 전후 과정 전부 다 넣었기 때문에 사실은 국민의힘도 겨냥의 대상이에요. 지금 내란 동조정당 이런 얘기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결국은 만에 있을 조기 대선 이후에 본인들의 대선에서 유리한 국면을 위해서 보수 괴멸 작전의 하나다라고 저희들이 인식하는 의원들이 늘어가고 있다. 따라서 저 부분은 협의 없이 지금 올린 거잖아요. 원래 박형수 부대표가 협의할 의사가 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협의 없이 바로 표결에 올렸기 때문에 저 부분은 민주당에서 의사가 없는 걸로 국민의힘 그렇게 인식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 오늘 이 쌍특검 법안이 부결이 된다면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외환 유치 등을 포함해서 더 강력한 내란 특검법을 발의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이에 대한 부담도 의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글쎄 지금 내란 특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늘 쌍특검이라는 게 이제 내란 특검법 하나하고 김건희 여사 관련된 특검법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이 내란 특검법의 통과 필요성은 더 커졌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최근에 일련의 사태를 보면 좀 전에도 저희가 말씀은 나왔습니다만. 지금 이 공수처가 권한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얘기를 할 때 검찰, 경찰, 그 공수처가 어떤 그 조직에서 이 내란 관련된 범죄 행위에 대한 수사를 해야 되느냐 가지고 논란이 많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결국은 경찰과 공수처가 공조본이라는 걸 구성한 것이고요.
여기에서 수사가 된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기소 단계에 가면 다시 검찰로 가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이 수사와 이 기소 그리고 기소 유지 뭐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해서 하나로 일원화된 조직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지금 이 특검법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라는 것이고 예. 상설특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임명을 안 하고 있는데 임명 요청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 또 변협도 그렇게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란특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일련의 과정을 그럼 누가 종지부를 찍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더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다시 해야 된다라는 부분. 그래서 저는 오늘 쌍특검을 처리하기는 합니다만 그리고 좀 전에 말씀 나온 것 중에 200명이 아니라 재석 의원의 3분의 2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 인사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오늘 만약에 일부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저기 그 용산 관저 앞으로 가셔서 비우신다면 그분들의 숫자는 제외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예. 그분들을 제외하고 3분의 재석했던 사람들의 3분의 2가 찬성하면 통과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뭐 통과의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 없진 않다라고 보여지고 다만 이게 오늘 재표결에서 부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필요성이 확인된 만큼 민주당 입장에서는 빠르게 다시 재추진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또 방금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북한을 활용한 그런 그 어떤 이 계엄의 당위성을 만들려고 했었던 부분이 있다면 이거 역시도 외환죄의 그 여지가 있다. 이것까지도 확인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 때문에 다 같이 묶어서 내란죄, 외환죄까지 같이 넣는 그런 보다 강력한 특검법이 발의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재표결 상황, 본회의 상황, 재표결이 이루어질지 다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